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특정 파산 면책 사건 관련 서류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특히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 그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자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따라서 제출된 답변서하고 그 근거 자료들이죠. 핵심은 역시 그 자금 흐름을 정리한 표, 자금 흐름표고요. 이걸 뒷받침하는 은행 거래 내역이라든지 부동산 등기 기록,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것들이 쭉 첨부되어 있습니다. 네, 양이 꽤 많네요. 네, 그렇죠. 저희 목표는 이 서류들을 통해서 배우자 관련 부동산, 그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만요. 물론 이제 배우자 성함이나 채무자 정보, 사건 번호, 상세 주소 같은 민감 정보는 저희가 다 익명으로 처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금 흐름,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채무자 본인 부동산과는 좀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자금 흐름표 1페이지를 보면요. 2005년 1월 성북구 소재 부동산 취득권부터 배우자가 등장합니다. 아, 2005년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배우자 단독이 아니라 다른 한 명하고 같이, 그러니까 공동 명의로 취득했다는 점이에요. 공동 투자였군요, 처음부터.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죠? 서류상으로는 당시 그 집에 살던 세입자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하고요. 다른 공동명의자 지인이 빌려준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충당했다고 기재되어 있네요.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 단계, 2007년 12월 종로구 부동산, 이것도 비슷한가요? 네, 이것도 같은 공동명의자와 함께 취득했습니다. 근데 자금 출처가 조금 더 복잡해지죠. 이전 그 성북구 부동산에서 나온 전세금, 이게 4,200만 원이었는데 이걸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배우자 본인이 직접 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보탰다고 나옵니다. 아, 배우자 본인 대출이 이때 처음 등장하는군요. 네, 서류상으로는 2007년 4월 25일자로 대출 실행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투자금을 회수해서 다음 투자로 넘기고 모자란 건 본인 대출로 메꾼 거죠. 아, 자금이 이렇게 다음 부동산으로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여기서부터 좀 명확해지네요. 그럼 2009년 3월 동작구 부동산은요? 네,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종로구 부동산 관련 전세금이 이제 8,300만 원이 됐고요. 이걸 기본 자금으로 하고 이번에는 다른 공동명의자 어머니에게 500만 원을 빌리고 또 배우자 본인이 1,2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또 대출을 받았군요. 네, 그래서 총 1억 원을 만들어서 이걸로 공동 취득을 한 겁니다. 이때까지 보면 전세금을 계속 활용해서 재투자하고 거기에 이제 배우자 본인 대출이나 지인 차익 같은 게 섞이는 방식이죠. 네, 그러다가 몇 년간은 임차로 사셨군요. 네, 맞아요. 몇 년간은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2015년에 다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금 흐름표 2페이지, 2015년 1월 관악구 행복한 빌 2차, 이건 가칭이죠? 네, 맞습니다. 가칭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동명의 취득은 똑같은데요. 자금 조절 방식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전 부동산 관련 전세금 1억 원에다가 이번에는 배우자 본인 대출이 아니라 그 다른 공동명의자, 그 사람 명의로 은행 대출 1억 5,400만 원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아, 이번은 공동명의자 쪽에서 대출을 받았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총 2억 5,400만 원이 투입된 거고요. 이 부동산은 나중에 2019년 10월에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보정 서류의 핵심이죠. 현지 배우자 단독 명의 아파트. 이것도 관악구 드림맨션, 역시 가칭이고요. 2019년 12월 취득. 이 자금 출처 소명이 가장 중요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명의 핵심 포인트죠. 자금 흐름표 마지막 부분하고 첨부된 배우자 명의 신한은행 거래 내역. 이게 자료 6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걸 같이 보면 이 아파트는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 단독명입니다.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냐 하면 바로 직전에 팔았던 그 행복한 빌 2차 매각대금 2억 9,700만 원. 이게 2020년 1월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배우자 본인 명의로 신한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9천만 원. 이것도 2020년 1월에 실행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동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하고 배우자 본인 대출,
이 두 가지로 현재 아파트를 셌다는 거군요. 네,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공동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과 배우자 본인의 신규 대출이 주된 자금원이었다. 물론 이제 제출된 채무자 본인 명의 거래 내용만 봐서는 이 흐름을 직접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자금 흐름표하고 배우자 대출 기록으로 이 마지막 단계의 자금 출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제출된 서류들은 2005년부터 시작된 공동투자, 매각, 그리고 배우자 본인의 대출을 거쳐서 현재의 단독명의 부동산까지 왔다.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려는 거네요. 꽤 오랫동안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인데요. 네, 맞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각 단계별로 자금 출처가 뭐고 다음 단계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걸 쭉 제시하면서 최종 부동산 취득 자금 역시 그 이전 거래들의 결과와 배우자 본인의 신용에 기반한 거다. 이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사실 파산 절차에서는 배우자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형성 과정에 채무자의 기여나 자금 유입이 있었는지 이걸 굉장히 면밀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세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서류를 통해서 같이 따라가 본 이 자금 흐름 이야기가 당신께서 현재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 이거겠죠. 과연 이 서류상의 흐름이 실제 자금의 성격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법원은 이걸 채무자의 어떤 재산 관계나 혹시 있을지 모를 은닉 여부 판단에 얼마나 비중 있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 점. 이건 아마 당신께서 전체 사건의 맥락 속에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